잊을만 하면 지겹도록 나오는 역할 트레카르티스타입니다. 이미 공격수 포지션과 윙포워드 포지션을 통해서 트레카르티스타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아실 겁니다. 개인 지침 화면의 첫 번째 칸의 수비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수비적인 성향,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포지션 자유 지침이 강제로 켜져 있다. 네 번째 칸에 드리블 돌파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위험한 패스도 켜져 있다. 금방 말한 트레카르티스타의 특징은 공격수, 윙포워드, 공미 포지션 전부 공통입니다. 이렇게 포지션마다 공통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의 기본적인 스타일을 바꿀 만한 지침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움직임에 관련된 혹은 기본 위치에 관련된 지침이 몇 개가 다릅니다. 트레카르티스타의 기본 특징인 수비 상황에 수비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자신의 공이 오면 드리블 돌파를 시도를 하거나 혹은 위험한 패스를 시도를 한다. 요 기본적인 색깔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트레카르티스타가 수비적인 성향이 낮은 이유는 공수 전환이 일어날 때 템포를 늦추지 않고 빠르게 공격 상황으로 딱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카르티스타에게 공격 템포 조절을 걸어주는 것은 애초에 트레카르티스타의 전술적인 목표에 어긋납니다. 몇 번이나 말했듯이 트레카르티스타는 기본적으로 수비 성향이 낮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팀 전술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레카르티스타를 두고서 오버로드를 구상하거나 혹은 트레카르티스타를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서 득점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트레카르티스타 말고 다른 좋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트레카르티스타를 써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트레카르티스타에 맞는 선수라고 한다면은 보통 천재성이 높은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인데 맞춤이라고 할 만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글쎄요. FM의 능력치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트레카르티스타에 맞는 선수는 주앙 펠릭스 같은 선수가 그나마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높은 천재성과 그리고 드리블 돌파에 특화된 능력치들. 선수의 능력치를 보시면 팀워크나 활동량 능력치에 불이 꺼져 있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트레카르티스타는 팀워크나 활동량 능력치는 필요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트레카르티스타의 행동 선택지가 주로 온더볼 상황, 즉 1대1 승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능력치에서도 팀플레이에 적용되는 팀워크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수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량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경기장의 중앙구역, 많은 동료들과 많은 상대 선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이기 때문에 팀워크, 활동량 같은 이런 전술적인 능력치들은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트레카르티스타가 해당 능력치가 아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트레카르티스타가 행동 선택지를 고를 때 앞에서 말한 팀워크, 활동량 이런 것들을 크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수의 능력치 화면에서 보이는 이 강조 표시들은 해당 역할의 움직임이나 행동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는 이 능력치를 표시한 것일 뿐 오로지 저 능력치만 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 자체가 상대의 압박이 심하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 팀 동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팀워크나 활동량 같은 이런 전술적인 능력치들은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트레카르티스타를 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해서 아닌데 무시알라를 트래커로 썼더니 잘하던데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무시알라는 트레카르티스타가 아니라 그 어떤 역할을 놔도 잘합니다. 오히려 다른 역할로 놓으면 더 잘할걸? 그만큼 트레카르티스타라는 이 역할이 현재의 FM의 메타에는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쓰기가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엔간체라는 이름은 과거의 클래식 축구 시절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뛰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의 사투리쯤 되는 그런 명칭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뛰는 플레이메이커를 이탈리아에서는 트레카르티스타,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엔간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FM에 적용되면서 이렇게 역할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특별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를 지칭할 때
해당 선수의 축구 스타일을 표현하는 특별한 명칭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역할 레지스타 또한 이처럼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사투리 버전입니다. 엔간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역할들 중에서 유일하게 포지션 고수가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트레카르티스타에게 포지션 자유가 걸리는 것과 반대로 엔간체에게는 포지션 고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엔간체는 확실히 어느 구역에서 활동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엔간체는 정확하게 여기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의 사이 요 구역에서 움직입니다. 먼저 포지션 고수라는 저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포지션 자유라는 지침이 걸려있으면 우리 팀 동료들이 공을 가졌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이곳저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지션 고수라는 지침이 걸려있다고 해서 제자리에 가만히 콕 박혀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역이 엔간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역할들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트레카르티스타라고 한다면은 트레카르티스타는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트레카르티스타는 수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마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위아래 간격이 넓어요. 엔간체는 위아래 간격이 좀 더 좁을 거고, 또한 엔간체는 플레이메이커에서 파생된 역할인 만큼 내부적으로 포커스 플레이 히든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프리덤이라는 히든 지침도 있어요. 팀 지침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 선택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요. 공을 가진 선수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동료들의 공을 받아주고, 그리고 팀 전술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랑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 앞에서 살펴본 포지션 고수, 그리고 이 역할들 중에서 가장 낮은 성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블도 적게 하라고 걸려있죠. 그래서 말을 하자면 엔간체는 극단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2.5선의 패스 중개소 같은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지션 고수가 걸려있다고 해서 제자리에 콕 박혀있거나 혹은 좌우로 활동폭이 좁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도전적으로 자신의 구역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포지션 자유와 포지션 고수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봅시다. 포지션 자유 지침은 아마 이렇게 선수가 움직일 겁니다. 무조건 100%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를 해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포지션 고수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포지션 고수의 움직임은 파란색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아마도. 무조건 이렇다는 건 무조건 100% 이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공격적으로 덜 침투를 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이동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최전방에 공이 있다가 공이 뒤로 후퇴를 해야 할 때 그때 3선의 미드필더까지 공이 가지 않고 2선의 엔간체에 갔다가 재빨리 다시 공이 앞으로 투입되는 그런 전술을 위한 역할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강한 2선, 그러니까 중앙에 위치한 역할이라 가지고 공격 템포 조절은 있어도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엔간체라는 역할 자체가 그렇게 템포를 늦추는 역할이 아닙니다. 공이 3선까지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 위치에서 재빨리 공을 다른 곳으로 분배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랑 비슷한데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보다 한 단계 밑에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렇게 공을 받아서 뿌려주고 우리가 실제 축구에서 알고 있는 공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에 좀 더 가까운 게 엔간체입니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보다 한 단계 낮은 라인에서 활동하는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패스 싸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치도 개인기와 패스, 시야, 판단력, 팀워크, 민첩성처럼 번뜩이는 패스를 위한 능력치, 그리고 팀플레이라는 전술적인 능력치, 이런 능력치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엔간체는 몇 번 써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름 쓸만한 편입니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공을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런데 도전성이 낮게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엔간체입니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공을 받아서 자신이 드리블을 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엔간체는 바로 째깍째깍 동료 선수들에게 분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능력치가 더 필요할까? 당연히 패스와 시야 판단력, 이런 능력치들이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보다 조금 더 좋으면 좋겠죠. 엔간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고수 저 지침 때문에 헷갈려서 그냥 공미 자리에 콕 박혀서 안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엔간체는 좌우로도 잘 움직이고 활동 반경도 넓고 그리고 슈팅 제한도 안 걸려 있어서 가끔씩 중거리 슈팅도 때리기도 하고 꽤나 괜찮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고수 저것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엔간체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 중앙에만 있는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엔간체는 위아래로 활동폭이 좁다는 거죠.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플러스 2 정도의 성향을 가졌고 말 그대로 2선 공격수입니다. 상대의 센터백 옆으로 침투하는 지침이 있어서 주발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최전방에 있는 연계형 공격수와 조합이 중요합니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0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슈팅에 제한이 걸려있고 2선에서 전방으로 도전적으로 드리블을 하거나 혹은 위험한 패스를 시도를 합니다.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 공격 패턴에서 오버로드의 꼭지점,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1의 성향을 가졌고 육각형의 능력치를 요구하는 만능 역할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에 따로 지침을 추가한다고 해서 다른 역할처럼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트레카르티스타는 -1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말했던 것처럼 수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움직임이 워낙에 자유로워서 전술적으로 쓰기에 어려운 역할입니다. 엔간체도 -1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포지션 고수가 걸려있어서 위아래로 활동폭이 좁은 2.5선에 위치하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와 비슷한데 좀 더 안정지향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그 옆에 한 칸으로 벌려져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그리고 옆으로 벌어져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이 역할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를 예를 들도록 합시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은 중앙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만이 아니라 그 옆으로 한 칸 자리를 옮긴 좌우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포워드 포지션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좌측에 있는 윙포워드 포지션의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좌측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중앙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의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공격 임무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두 번째 칸 지침이랑 세 번째 칸의 지침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죠. 우리 동료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의 움직임, 그리고 선수 본인이 공을 잡았을 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옵션이 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드리블 자주,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슈팅, 그리고 위험한 패스, 이런 것들은 공통입니다. 아마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의 지원 임무라면 드리블 자주 지침이 없을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윙포워드 자리 역할을 좀 더 좁게 걸거나 혹은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좀 더 넓게를 걸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두 명의 자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움직임을 넓혀주고 좁혀주는 지침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중앙의 선수를 측면으로 보내고 측면의 선수를 중앙으로 보내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윙포워드는 측면 포지션에 해당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좌우로 벌린다고 하더라도 중앙구역의 포지션입니다. 다만 이렇게 약간 넓게 서거나 약간 좁게 서면은 상대 수비를 좀 더 밖으로 끌어내거나 혹은 좀 더 안으로 붙이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편 동료 선수들과 간격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져서 패스가 약간씩 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중앙에 있는 역할들이 한 칸씩 좌우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측면의
포지션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2선에는 공격 템포 조절이 걸리는 역할 자체가 없어요. 즉 상대방의 압박이 굉장히 강해서 이 구역에서는 공격 템포 조절이 제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최전방도 압박이 강하긴 하지만 최전방에는 공격 템포 조절이 있는 이유가 최전방 공격수는 포지션적으로 상대의 센터백과 상대를 하죠. 그래서 이 센터백만 뚫고 들어가면은 바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격 템포 조절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은 사방이 상대의 수비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항상 압박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템포를 조절해서는 그 이후의 상황이 저런 공간을 만든다든가 좋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템포 조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선의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공격 템포 조절 지침이 걸리는 역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전술을 만들 때 이선의 선수에게 공격 템포 조절을 걸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1차 목표는 3선과 혹은 4선 이 선수들과 최전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가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공격 후자리로 침투를 해서 골을 넣거나 슈팅을 때리거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중거리 슈팅을 때리거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뭐니뭐니 해도 최전방과 후방을 연결시켜주거나 혹은 최전방과 옆을 연결하거나 이게 1차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전후 좌우에서 항상 강한 압박을 받는 골대 앞 한가운데에 딱 위치하기 때문에 선수의 능력치를 볼 때도 개인기나 패스 혹은 판단력 이런 능력치를 가진 패스 마스터보다는 드리블, 가속도, 민첩성이 높은 크랙형 선수가 확실히 유리해요. 물론 이것도 선수의 역할이나 전술의 컨셉에 따라서 사용하기 나름인데 그만큼 상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역이고 그걸 극복하는 게 곧 좋은 활약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후방으로부터 공을 받아서 상대를 딱 등졌을 때 오른발이냐 왼발이냐에 따라서 다음 패스 그리고 드리블 돌파를 할 때 방향이 딱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아이솔레이션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키는 왼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오른발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키가 이쪽으로 가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쪽으로 서는 거예요. 만약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왼쪽이고 무리키가 오른발잡이였다면 이 두 명의 위치가 바뀌었겠죠. 현재의 화면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이 온다면 오른발로 이쪽으로 연결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쪽으로 공이 전달되고 이 선수가 치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선수를 좀 더 강하게 오버로드를 걸 거라면 이렇게 오른발잡이 윙으로 놓으면 되겠네요. 공격형 미드필더가 오른쪽을 패스를 할 거니까 오른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패스를 할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무리키가 왼발이라서 왼쪽을 바라보니까 왼쪽에 있는 윙포워드는 오른발잡이로 해서 안으로 접고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무리키가 왼발이니까 왼발로 왼쪽으로 패스를 전달해 주도록 무조건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을 잡으면 상대의 수비가 모여듭니다. 그렇다면 공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지원 임무의 선수가 주변에 있거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동조해서 같이 상대 수비를 공략해줄 만한 우리 동료 선수가 있거나 이런 것처럼 현재의 행동의 다음 수 혹은 다다음의 행동 패턴까지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우리 팀의 주요 공격 루트랑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2중 3중으로 다음에 일어날 행동을 미리 예상을 해서 전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절대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수루 패스를 찔러 넣어서 원톱이 앞으로 달려나가서 슈팅을 때리겠다 같은 이런 식으로 전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술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하는 망상이에요. 망상. 공격형 미드필더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제외하고는 좌우로 넓게 벌려서 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다른 역할과 겹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후에 제작될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의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포지셔널 플레이라고 해서 다른 구역의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올 때 그때 해당 선수에게 밀려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사선의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세군도 볼란테가 보통 그런 움직임을 가집니다. 세군도 볼란테의 경우에는 그 움직임의 목표가 이선의 공미 포지션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올라와서 항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포지션까지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요. 완전히. 그래서 세군도 볼란테에 의해서 옆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설혹 이 선수가 왼발잡이라고 하더라도 왼쪽에서 세군도 볼란테가 밀면은 오른쪽으로 밀려가고, 오른쪽에서 세군도 볼란테가 밀면은 왼쪽으로 밀려갑니다. 자신의 주발에 상관없이. 이런 포지셔널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FM의 최신작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기능이라서 이전 FM의 전술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포지셔널 플레이를 잘만 응용을 하면은 보통 주발에 따라서 선수가 움직이는데 그 반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포지셔널 플레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중앙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더 할 때 다시 선수들 역할과 같이 따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포지셔널 플레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런 포지셔널 플레이가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